정말 기가 막힌 게 이건 물론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막 던지는 거라서 사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오염돼. 저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고 하니까 벌써 오염이 돼버려. 그 오염되신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김병준, 김황식, 김종인, 박관용, 김용호, 정의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정말 이상해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래요. 그리고 도올도 있고 이국종 교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회창까지.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던지는 거 그리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걸 보고 그분들을 할 생각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정말 이회창 총재를 모시고 싶으면 비대위원장 후보 n분의 1 지금 40명 정도가 오르내린다는 거잖아요. 40분의 1로 이회창 전 총재를 거론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국민 공모한다는 그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올드보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혁신적 느낌이 나는 사람도 일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 다 섞어서 한 40명 중에 한 명을 고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김병준 씨처럼 하겠다는 의지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 같은 경우는 내도 되는데 네. 이름 리스트에 적으면 그 사람들이 전혀 할 생각 없을 때 이쪽에서는 살생부가 될 수도 있어요. 저쪽에 가까운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게 예를 들면 도월 선생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40명이니까 뭐 잘못 적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이건 너무 그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비대위원장을 희화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의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김병준 교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유력하고 그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대표까지. 이분이 거의 이회창 총재 시절에 국회에 들어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이회창 전 총재의 여성특보로 시작을 한 거고 조윤선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조윤선까지 인재풀의 상당 사람이 이회창 전 총재가 영입한 보수 인재들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인재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생각이 다르시죠, 푸나님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n분의 1의 카드로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이회창 카드가 되겠냐. 모시려면 단독으로 모시는 게 맞지.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근데 이회창 카드가 일반 국민들한테 먹힐까요? 전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진짜 올드보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보수의 진지를.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진지를 그것도 의원들이 합의하는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리고 뭐 총선 불출마 선언도 서너 명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현역 의원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의원들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회창 전 총재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건 친박 의원들은 반대할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구도인 거죠. 근데 이렇게 n분의 1로 해서 되게 기분 나쁜 반응을 이미 이회창 전 총재가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자민련류의 뭐 자유선진당 같은 정당들이 혁신한다고 정계 은퇴하신 JP 모셔오는 거랑 사실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왜 이 사람들 리스트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강력하게 뭔가를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직선적으로 말하고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전문성을 인정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대중적으로 동의가 되는 분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차피 비대위원장은 뭐 이국종 교수가 한다 그래도 나머지 비대위원들 그리고 그 비대위원회를
서포트하는 실무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원내대표 의지대로 관철이 된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이 당이 갖고 있는 그 당만의 특성, 친박과 비박에 서로 간에 불신하는 어떤 그 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도 사실 어느 쪽은 저는 반발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김성태도 물러나라, 김무성도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파열음만 나오고 있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구성원이라고 하면 내가 이 불이익을 떠나서 일제야닥하는 거예요. 아예 조용히 있으면서 비대위가 뭘 하건 간에 따라주는 신용만 해도 어느 정도 그 과정 프로세스를 거치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들끼리 이제 뭐 목을 쳐야 된다는 등 소리가 나오면서 자꾸 내부 분열을 보여주다 보면 특정 인사가 어떤 사람이 와도 이게 자기들한테 이 불이익만 따질 거 아닙니까? 누가 와도 이건 혁신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성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지금 당내 가장 강한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그 비대위원장에게 복종해야 돼요. 순명. 그럴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복종한다면 뭘 복종해야 되냐? 인적 청산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인적 청산이 조용히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적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산 대상이 된 현역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이 항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근데 또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그래서 안으로 나온 게 김성태의 공천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안이 공천권을 갖게 되는 비대위원장이 오면 또 더 심각한 이익 불이익을 따지게 되는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고 공천권이 없으면 누가 또 비대위원장 말을 듣겠냐 하는 쪽으로 보면 정말 이 해결하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천권을 가지려면 비대위 체제를 적어도 1년 10개월 이상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년 10개월 유지되면 그건 비대위가 아니죠.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비대위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짧게. 짧게 임무를 수행하고 없어지는 건데 비대위가 1년 10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건 비대위가 아니라 상설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당대표를 뽑지 않고 당대표를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추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구도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구도인데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겸 대표의 딱 그 느낌인데 그 안상수 준비위원장의 말에 의하면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사실상 내년 한 1, 2월쯤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는 시점이라고 그때 보는데. 진짜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당대표 선거가 되는 거죠. 사실상 공천권 가진 대표를 뽑는 거 징글징글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 비대위에 뭘 요구하고 싶겠어요, 개파가. 지금 친박의 경우는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뭘 요구하겠어요? 이 비대위원장에게. 친박을 청산해 주길 요구하겠죠. 그래서 친박이 청산된 상태에서 다음 당대표 선거를 아주 우아하고 품격 있게 치르고 싶겠죠. 청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인적 청산은 탈당시키는 거죠. 제가 만약에 혁신 비대위원장이라면 네. 당 해체예요. 당 해체로 다시 시작하자. 가장 저는 현명한 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자체를 이제 제로로 만들고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해체시킨 다음에 당 재산은 국고에 헌납하고 그러면 그게 진정성 하나 보였다고 봐요.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 당 만들어 시작하는 거. 친박당, 비박당 만들어서 찢어지는 거.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게 진정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데려와서 뭘 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눈살만 찌푸리지 전혀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식이거든요. 상식. 예. 그러니까 무소속 상태로 다 남아요. 당을 해체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해요. 무소속 상태에서. 그러다가 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보수를. 이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정론적인 방법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정론적인 방법으로 갈 것 같지는 않네요. 어쩜 저만큼도 못할까요? 네. 재밌네요. 이게 이 정도 되면요. 이건 정치가 아니고 예능의 영역이에요. 예능의 영역.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정치 이야기 다수는 예능이다. 정치에서 조금 밖으로 삐져나온 정책 정도가 사실상 정치 영역이고 네. 일반 지금 정치 영역은 예능에 가깝다. 저도 지금 연예인과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정치 연예인. 정치 행위는 독한 연애와 같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건 연애와 예의 차인데. 연애.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특히 그 독한 연애다. 그냥 연애도 아니다. 그래서 이 독한 연애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가 연애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한 3개월 동안은 독특한 호르몬의 작용으로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연인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남녀 간의 연애보다 저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더 독한 연애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건 지지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필이 꽂힌 거잖아요. 필이. 그것도 정치적인 필이, 신념의 필이.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우리 민족의 이 평화 패러다임이 제기를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홍준표 대표님한테도 아주 감사해요. 그리고 예. 사랑스러운 고대 후배예요.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로 신의 선물이라 불리우는 타히보. 그 타히보의 껍질에서 고온 추출된 타히보차. 면역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최고급 차. 현재 많은 타이보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타이보는 면역력이 필요한 많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능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nktaheebo.com. 미국, 일본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애용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에 NK 타히보차를 선물하세요. NK 타히보차를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검색창에 NK 타이보를 검색하세요. NK 세포할 때 NK. 타이보가 아니고 타히보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 전 총재 여성특보로 시작을 한 거고 조윤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조윤선까지 인재풀의 상당 사람이 이회창 전 총재가 영입한 보수 인재들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인재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생각이 다르시죠, 푸나님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n분의 1의 카드로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이해창 카드가 되겠냐. 모시려면 단독으로 모시는 게 맞지. 그쵸.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근데 이회창 카드가 일반 국민들한테 먹힐까요? 전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진짜 올드보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보수의 진지를.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진지를 그것도 의원들이 합의하는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람. 정말 기가 막힌 게 이건 물론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막 던지는 거라서 사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오염돼. 저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고 하니까 벌써 오염이 돼버려. 그 오염되신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김병준, 김황식, 김종인, 박관용, 김용호, 정의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정말 이상해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래요. 그리고 도올도 있고 이국종 교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회창까지.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던지는 거 그리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걸 보고 그분들을 할 생각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정말 이회창 총재를 모시고 싶으면 비대위원장 후보 n분의 1, 지금 40명 정도가 오르내린다는 거잖아요. 40분의 1로 이회창 전 총재를 거론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국민 공모한다는 그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올드보이도 있고 사람도 없고 지금 그리고 뭐 총선 불출마 선언도 서너 명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현역 의원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의원들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해창 전 총재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건 친박 의원들은 반대할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구도인 거죠. 근데 이렇게 n분의 1로 해서 되게 기분 나쁜 반응을 이미 이해창 전 총재가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자민련류의 뭐 자유선진당 같은 정당들이 혁신한다고 정계 은퇴하신 JP 모셔오는 거랑 사실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왜 이 사람들 리스트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강력하게 뭔가를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 직선적으로 말하고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전문성을 인정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대중적으로 동의가 되는 분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차피 비대위원장은 뭐 이국종 교수가 한다 그래도 나머지 비대위원들 그리고 그 비대위원회를 서포트하는 실무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원내대표 의지대로 관철이 된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이 당이 갖고 있는 그 당만의 특성, 친박과 비박에 서로 간에 불신하는 어떤 그 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도 사실 어느 쪽은 저는 반발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김성태도 물러나라, 김무성도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파열음만 나오고 있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구성원이라고 하면 내가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일제히 야닥하는 거예요. 아예 조용히 있으면서 비대위가 뭘 하건 간에 따라주는 신용만 해도 어느 정도 그 과정 프로세스를 거치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들끼리 이제 뭐 목을 쳐야 된다는 등 소리가 나오면서 자꾸 내부 분열을 보여주다 보면 특정 인사가 어떤 사람은 좀 혁신적 느낌이 나는 사람도 일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 다 섞어서 한 40명 중에 한 명을 고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김병준 씨처럼 하겠다는 의지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 같은 경우는 내도 되는데 네. 이름 리스트에 적으면 그 사람들이 전혀 할 생각 없을 때 이쪽에서는 살생부가 될 수도 있어요. 저쪽에 가까운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게 예를 들면 도월 선생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40명이니까 뭐 잘못 적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이거 너무 그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비대위원장을 희화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의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김병준 교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유력하고 그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대표까지. 이분이 거의 이해창 총재 시절에 국회에 들어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이해창